지난 12월 31일 전주체육관. 올 시즌 꼴찌를 겨우 면하고 있던 고양 오리온스가 2011년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 상대가 지난 시즌 챔피언인 강호 KCC이기 때문일까?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승부의 세계. 그 결과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사실 오리온스가 순위는 떨어져 있지만 삼성이나 그렇게 같은 대우를 받을 정도로 약한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감독들이 오리온스를 만나기 전에 항상 긴장을 하는 이유가 이 경기력이 내용이 좋기 때문에 항상 뒷심이 부족해서 무너졌지 이 부분 고비만 잘 넣으면은 이 강팀과도 어느 정도 견줄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춘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된 오리온스와 KCC의 경기. 그간의 성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KCC의 승리를 낙관했을 터.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오리온스는 정규 시즌 통산 1000개의 3점 슛을 기록한 조상현의 활약 등 안정적인 공격력을 보이며 승리를 차지했다. 이로써 KCC의 5연승을 저지하며 상대 전적 2승 2패를 기록한 오리온스. 올해 이제 마지막 게임, 4라운드 마지막 게임에서 또 승리를 거둬서 또 한 단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장식한 오리온스의 밤이 지나갔다. 새해에 만난 오리온스 선수들은 활기가 넘쳐 흘렀다. 여전히 최하위권이지만 지난 연말에 거둔 승리의 기운이 자신감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큰 게임 이기고 나서 훈련이라 좀 괜찮은 기분 좋은 훈련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작년 11년도 마지막 경기 때 KCC라는 좀 상위권의 팀을 잡아가지고 분위기 되게 좋게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새해 또 첫날이고 해서 첫 번째 게임이 이제 중요한 게임이 또 전자랜드랑 앞두고 있어서 그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는데 일단 선수들이 좀 컨디션도 다 괜찮은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연말에 또 게임을 잘해서 어떤 자신감에서 있어 젊은 선수들이 좀 자신감이 있어서 좀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의 포인트는 얼마 후 있을 전자랜드와의 경기를 대비하는 것. 어떤 팀이든 상대에 따라 맞춤식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수비 조직력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곧 치를 전자랜드전을 위해서는 특별한 작전과 훈련이 필요하다. 스피드! 전자랜드 저희가 사실 포스트도 저희보다 강하고 또 좋은 외곽 문태종 선수가 있고 선수들이 다른 팀에 비해서 좋은 슈터들이 많기 때문에 공유주책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게임할 땐 그거 눈여겨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1월 5일 오리온스는 전자랜드를 멋지게 막아냈다. 골밑을 장악, 리바운드를 잡아내면 물론 공격 면에서도 골밑과 외곽, 고른 득점을 보인 오리온스는 81대 72로 승리했다. 특히 위기 때마다 3점포를 날리며 상대를 무너뜨린 최진수의 활약은 눈부셨다. 이로써 오리온스는 올 시즌 첫 연승을 기록하며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기분 좋게 열었다. 사실 김승현의 오리온스로 불리던 팀은 김승현의 부재와 함께 리그 최하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김승현의 공백은 치명적이었지만 마냥 꼴찌만 할 수도 없는 일. 새로운 감독, 연고지 이전, 시즌을 야심차게 맞이하지만 지난 10월 23일 LG와의 경기에서 보면 2쿼터와 3쿼터에서는 리드를 잡고 있다가 4쿼터에서 상대의 추격에 흔들렸다. 11월에 있었던 SK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쿼터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4쿼터병. 해법은 없을까? 지난 11월 김승현의 복귀가 확정되면서 오리온스에도 새로운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김승현을 보내고 들여온 김동욱이 오리온스에게는 새로운 기회였다. 김승현 선수를 내주고 그다음에 김동욱 선수를 이제 막 트레이드하면서 김동욱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리온스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윌리엄 선수의 혼자 플레이했던 거를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2대2 피켓롤 같은 거가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수비보다는 굉장히 실점이 많은 팀이었었는데 공격력이 더 많이 살아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 반전이라 그럴까? 오리온스 새로운 도약의 중심에는 김동욱이 있다. 김동욱이 가세하면서 다채로운 공격이 가능해진 오리온스. 12월 27일 KGC와의 경기. 김동욱이 탑에 서자 수비 2명이 몰리고 김동욱은 비어있는 크리스 윌리엄스를 본다. 김동욱과 크리스 윌리엄스의 완벽한 2대2 픽앤롤. 이번에도 김동욱이 45도 지점으로 공을 몰고 들어오고 크리스 윌리엄스가 자리를 잡는다. 크리스 윌리엄스가 공을 치며 수비를 끌어들이자 순식간에 수비 3명이 몰려든다. 이제는 빈자리만 찾으면 된다. 조상현에게 패스. 한 명 제치고 수비가 로테이션으로 따라오면 김동욱에게 패스. 김동욱 결정. 2대2에서 시작해 몇 번의 볼이 돌자 오픈 찬스가 생겼고 오리온스는 최강 KGC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프로농구를 이제 극단적으로 공격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사실 2대2 게임을 가장 많이 쓰면서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긴 한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김동욱 선수가 오기 전에는 좀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았었죠. 또 크리스 윌리엄스라는 기량 좋은 선수를 데리고 이렇게 신장은 크지 않지만은 좋은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김동욱 선수가 옴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해지면서 또 적재적소에 볼이 가고 다른 또 찬스를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저희한테는 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2월 31일 KCC와의 경기. 김동욱이 탑에서 크리스 윌리엄스에게 패스. 최준수는 하승진이, 김동욱은 김태용이 매치업하고 있다. 김태용은 크리스 윌리엄스를 견제하고 하승진은 커디나는 김동욱을 수비하려 하지만 바로 그때 최준수는 오픈. 김동욱과 크리스 윌리엄스가 안정적으로 공을 주고받는 사이 많은 공간이 이렇게 열리게 된다. 45도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크리스 윌리엄스. 바로 옆에 김동욱, 최진수까지 3명이 몰려있다. 김동욱과 최진수가 스크린도 걸었다. 외곽으로 빠졌다. 컷인도 시도하자 수비는 모두 자기 짝을 잃어버렸다. 이번의 마무리는 골밑을 노리던 최진수. 최강 KGC에 이어 KCC까지 무너뜨린 오리온스. 오리온스는 이렇게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크리스 윌리엄스하고 2대2는 거의 완벽한 느낌이 들어요. 워낙 근데 오자마자 그렇게 손 잘 맞을 수 있나요? 근데 워낙 또 크리스 선수가 또 머리도 영리한 선수고 또 크리스 선수도 저한테 좀 많이 맞춰주려고 그러고 또 저도 크리스 선수한테 많이 이제 또 맞춰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처음에는 많은 얘기를 통해서 이제 좀 손발을 맞췄는데 지금은 이제 딱 보면 이제 또 크리스 선수 공 잡으면 또 저를 또 많이 찾고 또 저도 이제 볼 잡으면 또 크리스 선수를 또 많이 찾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발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윌리엄스가 혼자 해왔지만 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신장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이 상대팀이 모조리 스위치를 걸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스에서 막히고 나면은 공격 제한 시간이 남은 시간이 8초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격이 죽음볼이 돼가지고 망치게 되죠. 반대로 김동욱 선수가 가세하면서 이 상대팀이 수비할 범위도 넓어졌고 또 김동욱 선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이 많아지면서 오리온스의 공격 옵션이 입체적이 됐다. 여기에 최근 말 그대로 펄펄 날고 있는 최진수가 가세하면서 오리온스가 매운맛을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슈퍼루키의 탄생일까? 시즌 초반만 해도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실망을 안겨줬던 최진수. 하지만 최근엔 달라졌다.
자신감이 상승한 최진수는 대선배 김주성의 슛을 블로킹해내는 과감함은 물론 골밑에서도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그 잠재력은 어느 만큼일지. 이러한 활약에 최진수는 오색은 김선영과 함께 신인왕 경쟁에도 명함을 올리고 있다. 일단은 워낙 감독님께서 또 코치님도 선배 형들이 워낙 많이 가르쳐줘가지고요. 그걸 또 따라 버릇하고 또 그걸 또 실행하다 보니까 또 게임이 잘 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시즌 초반에는 좀 잘 서먹하고 좀 적응을 못하는 게 있었는데 게임을 좀 많이 뛰다 보니까 좀 많이 물어본다. 네, 많이 물어보고 정말 하나부터 다 물어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진짜 발전 가능성이 높고 또 배우려는 자세도 좋아요. 근데 일단 체력적인 부분이 워낙 이제 자기도 얘기하는 게 많이 쉬었다고 미국에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좀 더 컨트롤 한다고 하면은 올 시즌뿐만 아니라 제 보기엔 정말 성장을 많이 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기 위한 오리온스 선수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시즌 중반 득점 감각을 완전히 회복했던 허일영도 복귀가 머지않았다. 어디 다치셨어요? 여기 뒤쪽 닉골 가격대가 9번, 10번 금 가가지고요. 뒤쪽으로? 네. 붙어 있대요, 지금은? 네, 잘 붙고 있대요. 운동해도 된다고 지금 병원 갔다 왔거든요. 이기니까 좋았죠. 근데 저도 같이 뛰어서 이제 같이 느끼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밖에 있으니까 더 떨어더라고요. 벤치 뒤에 또 관중석이 앉아있으니까 더 운동해도 된다니까 좋더라고요. 무릎 부상으로 코트를 떠나 있던 이동준도 복귀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사고 발생. 연습 도중 다시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잠시 긴장감에 휩싸였지만 코트를 향한 이동준의 열정이면 그 정도의 부상은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지금의 상승세를 이끈 포워드 삼각편대의 김동욱, 최진수 라인과 복귀를 앞둔 이동준과 허일영의 동선이 겹친다는 것. 네 선수의 조합에 팀 운명이 걸린 셈이다. 프로농구가 인적 그 구성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형편에 맞는 농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후자에 가까운데 뭐 우연히 이제 포워드들이 많아지게 됐는데 또 그만큼 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좋은 예로 뭐 인삼공사 같은 경우도 구성원이 어떻게 보면 겹칠 수가 많이 있거든요. 잘 또 극복해 나가는 게 이상범 감독도 또 선수들한테 수비를 강조하고 또 플레잉 타임 조절이라든지 어떤 그 시스템화 시켜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선수 하나하나를 보고 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한다는 거는 정말 우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록 시즌 3연승의 꿈도 날아가고 남은 시즌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주어졌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력과 스스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즌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뭐 운동하는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라는 거는 어떤 생명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게임 한 게임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선수들이나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포기를 모르고 달려온 그들의 땀방울에 어울리는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